여러분 안녕하세요. 기간조입니다. 기간조 모의고사 오답노트 영상입니다. 헷갈리는 문제의 기출 지문을 빈칸 채우면서 강제 암기시켜 드릴게요. 국시 단글로 나오는 기출 지문, 그 파트에서 알아야 할 이론까지 꼼꼼히 정리했고요. 회차별로 들으면서 해당 모의고사 풀어보세요. 막혔던 문제가 풀리면서 점수가 오르는 걸 느끼시게 될 거예요. 귀로 듣고 고득점 합격하는 비결이 기간조에 있습니다. 시작할게요. 1번 혈소판의 주요 작용은 뭐죠? 판을 응고시켜야 되겠죠? 혈액 응고작용이다. 혈소판이 없으면 피가 안 멈춰요. 그래서 혈우병 환자들 혈소판이 부족할 수 있겠죠? 혈액 응고가 잘 안 되잖아요. 판을 응고시킨다. 적혈구는 뭐하죠? 산소를 운반해요. 백혈구는 식균 작용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피 검사를 했는데 백혈구 수치가 많아. 그러면 뭔가 식균 작용을 많이 하고 있으니까 몸에 염증이 있다 알 수 있어요. 판은 응고시켜야 되고요. 적혈구는 운반을 합니다. 뭐를? 산소를 운반을 해요. 백혈구는 식균 작용, 백식을 한다. 혈소판은 어디서 생성이 됩니까? 골수에서 생성이 됩니다. 골수는 뭐예요? 여기 지금 골수라고 네이버 치시면 나옵니다. 사람 뼈에서 혈구를 생성하는 게 골수래요. 적혈구, 백혈구, 혈소판을 생성하는 기관이 골수라는 거죠. 혈소판, 백혈구, 적혈구는 다 골수에서 생성이 된다. 특히나 혈소판은 골수에서 생성이 된다. 문제가 생기면 질병이 유발된다. 4번 치과에서 핸드피스 사용하는 목적은, 여러분 핸드피스가 뭐예요? 치과를 가면은 이렇게 유니체어가 있습니다. 아시죠? 한 번씩 다 스케일링 받아보셨죠? 충치칠 해보셨죠? 그럼 체어에 뭔가 이렇게 줄에 붙어 있어요. 그러면 그 의사가 발로 뭘 이렇게 하면은 이거 여기서 막 물도 나오고 두루룩 하면서 치아도 갈고 하죠? 이게 바로 핸드피스예요. 핸드피스 바라고 하고요. 이 피는 또 이렇게 교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치과에서 핸드피스를 사용하는 목적은요. 충치 치료해야 되겠죠? 치질을 제거한다 또는 치질을 삭제한다. 다 맞고요. 이렇게 둔하게 생기는 거는요. 우리 틀니 있죠? 틀니 이렇게 다듬을 때도 사용을 합니다. 혈액의 순환, 여러분 이거 머리 아파하시는 거 정리 한번 해드리도록 할게요. 어떤 순서로 피가 도느냐? 좌자동정, 우우동정. 일단 초성 암기하고요. 좌심방에서 좌심실로 피를 쭉 짜주면 이게 어떤 걸로 지나요? 대동맥. 동맥을 지나서 이 전신의 모세혈관으로 펼쳐집니다. 그래서 우리 몸에 산소를 주고 그리고 다시 더러워진 찌꺼기를 가지고 들어가는 거예요. 들어가는 피가 정맥이죠. 여기서 대정맥으로 들어가서요. 이게 우심방, 우심실로 들어가서 폐동맥을 지나서 폐를 거쳐서 다시 정화가 돼서 깨끗한 피가 폐정맥이 되는 거고, 이게 다시 좌심방, 좌심실, 대동맥으로 나가서 전신에 퍼져서 산소를 공급하고 더러워진 이산화탄소를 들고 다시 들어갑니다. 원래 정맥혈이 더러운 피, 동맥혈이 깨끗한 피로 알고 계시죠? 맞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심방, 우심실 나와서 폐동맥, 엄청 더러워요. 마른 동맥인데 가장 더러운 피가 바로 폐동맥이라는 거. 그리고 폐를 들어가서 다시 이게 정화가 돼서 깨끗한 피로 나오는 게 폐정맥. 이름은 정맥인데 가장 깨끗한 피가 폐정맥이라는 거. 이런 식으로 펌핑이 되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이 조직에 산소를 공급했던 요 과정 있죠? 여기까지가 내호흡이에요. 그리고 이제 그 더러워진 피, 이산화탄소를 가지고 이렇게 순환을 했던 거, 요게 바로 외호흡입니다. 그래서 산소와 이산화탄소가 교류한다. 조직에다가 산소와 이산화탄소가 교류한다 하면은 내호흡입니다. 내 조직을 기억하세요. 조직은 조직인데 내 조직. 내 조직이야. 그러면 산소와 이산화탄소가 조직에다가 산소를 주고 이산화탄소 더러운 거 갖고 나오는 것까지가 내호흡이고요. 더러워진 피가 폐에 들어가서 정화됐었죠? 이 과정이 외호흡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좌좌동정, 우우동정. 좌좌동청, 우우동청. 이 사이에 전신에 산소 공급하고 또 이 폐동맥이 폐로 들어가서 깨끗하게 폐정맥이 된다. 그래서 또 좌심방, 좌심실 이렇게 순서대로 돌아간다는 거. 여기서 상대정맥과 하대정맥도 가끔씩 나오잖아요. 상대정맥은요. 이 상반신으로 이 피가 도는 겁니다. 머리, 얼굴, 팔 이런 부위에 피가 돌아서 결국은 얘도 똑같이 우심방으로 결국은 들어가요. 하대정맥은요. 하반신에서 나오는 피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상반신에서 나오는 피를 결국 우심방으로 보내는 게 상대정맥이고 하반신에서 나오는 피를 우심방으로 들어가게 하는 게 하대정맥이라는 거. 상반신과 하반신을 어디로 나눌까요?
횡격막으로 나눕니다. 횡격막 그 아래는 하반신에서 오는 피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어요. 횡격막이 어디예요? 이렇게 횡격막이 있습니다. 호흡할 때 흉부와 복부를 나누는 근육이 횡격막이다 했어요. 이쪽이 가슴, 흉부죠? 이쪽이 배, 복부죠? 여기를 나누는 이 막이 횡격막이고요. 국가고시에서 정말 잘 나오는 건 뭐예요? 호흡 시에 사용되는 근육은 횡격막이다. 또 늑강근도 배웠죠? 횡격막과 늑강근은 호흡 시에 사용되는 근육이다. 요거 기억하셔야 됩니다. 전신에서 심장으로 들어온 정맥혈은 뭐를 지나서 뭐로 가요? 좌좌 동정 우우 동정을 기억해 보자고요. 좌좌 동정 우우 동정 이렇게 적어 놓고요. 정맥혈 더러운 게 어디를 지나서 폐로 들어갔어요? 폐 동맥을 지나서 폐로 들어갔죠. 이거를 써야 됩니다. 그래서 좌좌 동정 우우 동정 적어 놓고요. 이 동이 폐 동맥이라는 거. 전신에서 심장으로 들어온 정맥혈은 폐 동맥을 지나서 폐로 들어가서 깨끗한 폐 정맥이 된다. 6번 혈액과 조직세포 사이에 기체교환 및 조직세포 내에서 일어나는 산화작용이 뭐냐? 내조직은 했어요. 내호흡이죠. 내호흡. 이건 안 외우면은 여러분 어려워요. 내호흡. 조직과 세포 사이에 산소와 이산화탄소를 교환하는 게 바로 내호흡이라고 했습니다. 임신 기간 내내 지속되는 호르몬으로 하면은 딱 나와야 돼요. 뭐가 나오죠? 육모성선 자극 호르몬. 육모성선 자극 호르몬 HCG다. 둘 다 아셔야 돼요. 임신 기간 내내 지속돼요. 그래서 임신 테스트 했을 때 두 줄이 나옵니다. 이 호르몬 때문이에요. 임신도 알 수 있고 유산도 알 수 있어요. 자궁 외 임신도 임신이죠. 임신 반응 검사, 임신 테스트죠. 여기에 활용되는 호르몬이 육모성선 자극 호르몬 HCG라는 거. 이게 국가고시 그렇게 잘 나온다는 거 아니겠어요? 열중증 4가지 뭐 있어요? 열사병, 열경련, 열피로, 일사병. 일사병은 조금 더운 거야. 그냥 차게 하면 돼요. 그리고 열경련, 소금물 먹인다. 요것도 국가고시 잘 나오죠? 열사병, 죽을 싸입니다. 열나서 죽어요. 왜? 시상한부가 망가져서 땀도 안 나오고 뇌가 망가져서 죽는 게 열사병이에요. 요거 2개 국가고시 나왔었죠? 열피로, 열허탈은 뭐죠? 강심제 그리고 쇼크 자세 다리를 들어 올린다까지 기억하셔야 됩니다. 뭐 한 2번에 한 번씩 번갈아 가면서 나오는 것 같아요. 항상 시원한 곳으로 옮긴다, 차가운 물을 마시게 한다, 뭐 옷을 느슨하게 벗긴다 이런 것들이 다 답이 됩니다. 아시죠? 저혈량성 쇼크 발생 환자에게 취해야 할 자세는 뭐죠 여러분? 트렌델렌버그 포지션이다. 이 문제는 국가고시에 거의 한 번도 빠지지 않고 나옵니다. 쇼크의 증상들을 나열해요. 뭐 식은땀이 나고 어쩌고 저쩌고 할 때 어떤 자세를 취해야 되냐? 다리를 들어 올린다 또는 트렌델렌버그 포지션. 그림을 맞추던지 이 글씨 트렌델렌버그 포지션을 맞추시면 되겠습니다. 정말 자주 나오는 문제입니다. 여러분 이거는 꼭 아셔야 돼요. 쇼크 하면은 다리를 들어 올려준다. 왜? 다리를 들어 올려줘야 이 말초에 있는 피가 이렇게 심장 쪽으로 몰리겠죠? 펌핑이 안 되잖아요. 피가 없으니까. 이 중심 정맥압에서 피를 쭉 짜줘야 되는데 이게 지금 순환이 안 되기 때문에 쇼크가 온 거예요. 쇼크라는 말은 순환이 부족하다, 혈액이 부족하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몸을 따뜻하게 해준다. 다리를 들어 올려줘서 이 발끝에 있는 피라도 다 심장으로 모아줘서 펌핑시킨다 이 얘기입니다. 12번. 지방 성분을 소화시키는 효소는 뭘까요? 이게 국가고시에 최근에 나왔다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1회 모의고사에서 국가고시가 정말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1회를 열심히 하셔야 돼요. 탄단지, 아트리. 그냥 순서대로 외우세요. 탄수화물을 분해시키는 것은 아밀라아제예요. 단백질은요 트립신이죠. 지방은요 리파아제예요. 탄단지, 아트리. 그러면 지방을 분해시키니까 리파아제가 됐습니다. 그러면 단백질을 분해하는 거는 하면은 탄단지 아트리 적어놓고 아 단백질은 트립신이지 탄수화물은 아밀라아제지 이렇게 아셔야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췌장은요 혼합형 분비샘이에요. 왜? 소화효소도 나오고요 호르몬도 나오기 때문입니다. 소화효소는 췌장에서 이게 나오는 거예요. 탄단지 아트리가 나오고요. 호르몬으로는 인슐린과 글루카곤이 나옵니다. 인슐린은 혈당을 떨어뜨리죠. 글루카곤은 혈당을 올려주죠. 서로 반대작용, 기량작용을 합니다. 인슐린 하면은 당뇨 환자 생각나셔야죠. 당뇨 하면은 인슐린 어떤 주사를 놓죠? 피하주사. 피하주사? SC죠. 인슐린은 허벅지에다 피하 주사로 놓는다. 낙상 가능성이 가장 높은 사람은 낙상 경험이 있는 환자이다. 다쳤던 사람이 잘 다칩니다. 두려움도 있기 때문에 다치고요. 몸의 균형도 잘 맞지 않기 때문에 한 번 다친 사람이 계속 다칠 수가 있어요. 전신 마취 수술 환자에게 심호흡하세요, 조기 이상하세요, 기침하세요 이런 것을 강조하는 이유는 뭐죠?
빠른 회복을 위해서인데 어떤 빠른 회복일까요? 혈관계입니다. 심혈관계의 빠른 회복을 위해서이다. 뭔가 우리가 전신마취 수술을 하고 그동안 마취하는 동안 누워있을 때 목에 이물질이 낀단 말이에요. 침, 가래, 배액 이런 것들이 입안에 고여 있다가 이게 폐로 넘어가면 흡입성 폐렴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마취를 깨면서 정신이 없는 환자를 눕혀놓지 않습니다. 앉혀놓고요. 호흡하세요. 숨 쉬세요. 기침하세요. 종이컵을 주면서 침 뱉으세요. 가래 뱉으세요 하면서 등을 쳐주거든요. 빠른 회복을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심혈관계의 빠른 회복을 위해서 전신마취 수술 환자는요. 조기 이상하세요. 조기 이상이 뭐예요? 빨리 일어나서 움직여라 이겁니다. 체위도 변경해요. 복식 호흡하세요. 기침하세요. 뭐 여러 가지 권장을 합니다. 이 문제도 모의고사 풀면서 여러분 아마 계속 나왔었다 느끼실 거예요. 포도당을 글리코겐으로 저장해서 혈당을 조절하는 호르몬이 뭐죠, 여러분? 인슐린입니다. 이 문제가 하반기 국시에 나왔었어요. 포도당을 글리코겐으로 저장해서 혈당을 조절하는 게 인슐린이에요. 혈당을 떨어뜨리죠. 그러면 글리코겐을 포도당으로 저장하는 건요. 반대로 기량자극인 거 글루카곤입니다. 혈당을 높여주죠. 포도당을 글리코겐으로 저장하는 건 인슐린이었어요. 3, 4, 3이 됩니다. 포도당, 글리코겐, 인슐린 뭔 말인지 아시죠? 세 글자, 네 글자에서 다시 세 글자가 된다. 글리코겐을 포도당으로 해서 글루카곤을 하는 거는요. 434죠? 여러분 아시겠죠? 뭔 말을 하는지. 포도당, 글리코겐, 인슐린이 되는 거고요. 글리코겐은 포도당으로 저장되면 글루카곤이 됩니다. 343, 434. 오죽하면 제가 이렇게까지 예시를 들겠습니까? 포도당을 글리코겐으로 만드는 것은 답이 세 글자야. 그러면 인슐린이다. 이렇게 기억하시라고요. 아시겠죠? 글리코겐을 포도당으로 저장하는 것은 글루카곤이다. 343, 434. 큰 소리나 밝은 빛에 자극을 줄 때 반응을 한다. 이게 뭐죠? 혼미예요. 혼미. 우리가 이런 것까지 어떻게 다 외우고 앉아있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저는 이렇게 암기했었어요. 아, 큰 소리로 거의 미친년처럼 떠들어야지 알 수 있구나. 밝은 빛에 자극을 주거나 큰 소리를 해야지만 알 수 있는 의식 수준은 혼미다. 이렇게 기억을 했습니다. 이게 국시에 과거에 나왔었기 때문에 이렇게 한번 기억하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정상 분만 후 태어난 산모의 사뇨기. 여러분 사뇨기가 뭐예요? 회복되는 기간 아닙니까? 2달이에요. 2달은 8주죠? 6에서 8주예요. 성관계는요? 회복이 되고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똑같습니다. 6에서 8주예요. 통목욕. 목욕하고 성관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통목욕은 조금 빠르다는 거. 4에서 6주에 가능하다. 2주만 더 빠르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목욕 재개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성관계가 가능하다. 왜? 사뇨기가 지나야 성관계를 할 수가 있으니까 이 말이에요. 치아 내부 구성 요소 중에서 가장 많이 차지하는 거 뭐예요? 이거는 상아질입니다. 치아의 맨 바깥층에 있는 것은 범낭질이죠. 맨 바깥을 이 에나멜진, 치아 딱딱딱딱 이 몸에서 가장 단단한 부분이요. 이 치아의 범낭질입니다. 단단하죠? 씹는 기능을 해요. 이것 조금 파고 들어가면 여기 무른 게 있어요. 치아의 80%. 이게 바로 상아질이에요. 이게 두 개가 지금 여태까지 국시에 계속 나왔잖아요. 이게 바로 상아질입니다. 가장 많은 부위를 차지한다. 충치가 한번 생기면은 무르니까 자주 생긴다. 이것까지 나옵니다. 아시죠? 백악질은요. 치아를 악골에 고정합니다. 백악질은 이 뿌리 아래에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치아를 이 뼈에 고정시키는 게 바로 백악질이라는 거. 범낭질과 상아질이 맨날 나옵니다. 치아의 맨 겉에 있는 거 범낭질. 이 치아의 중간에서 충치 많이 먹고 가장 많은 부위 차지하는 거 상아질이라는 거. 요 문제도 맨날 나오지 않습니까, 여러분? 정말 모의고사 1회는 버릴 게 없어요. 중요한 게 정말 다 나와요. 수질 오염에서 DO가 높으면 깨끗한 물이죠. DO가 뭐예요? 디졸브드 옥시즌, 용존산소량이에요. 물속에 산소가 녹아있는 게 얼만큼이냐? 많으면 깨끗한 물이다. BOD, COD는요. 이게 많으면 더러운 물입니다. 생물학적 산소 요구량, 생화학적 산소 요구량이 BOD고요. 화학적 산소 요구량이 COD인데 이거 두 개는 많으면 더러운 물이다. 이렇게 기억하세요. 이거 둘이는 세트고요. DO랑은 반비례해요. 그래서 얘가 높으면 깨끗한 물이죠. 얘네가 높으면 더러운 물이에요. 얘가 낮으면 더러운 물이죠. 얘네가 낮으면 깨끗한 물이에요. 아시겠죠? 이게 항상 국가고시에 나옵니다. 여러분 뭐가 어렵나요? DO가 많으면 깨끗한 물이다. BOD, COD가 많으면 더러운 물이다. DO가 적으면요?
산소량이 적으면요, 더러운 물이죠. 얘네가 높으면요, 더러운 물이죠. 얘네가 낮으면요, 깨끗한 물이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보건교육 계획 시 대상자와 함께 계획한다. together. 아무리 교육하면 뭐합니까? 대상자들이 다 그냥 듣지도 않고 있으면 뭐 오지도 않으면 소용이 없잖아요. 함께 계획한다. 혼자 인슐린 주사를 놔야 하는 환자한테 인슐린 주사법을 어떻게 교육할까요? 시범을 보입니다. 어떻게 놔야 되는지 시범을 보이고 한번 본인한테 해보세요 하고서는 이렇게 관찰하는 거. 관찰법이죠. 시범 교육을 한 다음에 한번 해보세요 하고 지켜보는 거. 관찰법이라는 거 중요합니다. 인슐린 주사 관찰법. 그리고 또 뭐 있어요? 신생아 목욕법 또는 신생아 모유수유법. 시범 교육을 가르쳐주고 한번 해보세요 하고 관찰하는 거 관찰법이다. 이거밖에 없습니다. 이것도 정말 국가고시에 자주 나오죠. 보건교육 시 학습자의 흥미 유발과 태도를 효과적으로 변화시키는데 영향을 주는 게 뭐죠? 여러분 왜 지금 이 귀간조 보면서 공부하고 계세요? 여러분 합격하셔야 되잖아요. 학습 동기가 가장 영향을 준다. 교육을 받을 때는 그 사람이 왜 흥미를 유발해야 되고 이 태도가 효과적으로 변해. 공부는 다 하기 싫어. 하지만 내가 동기가 있기 때문이야. 자격증을 따던 대학을 가던 내가 이 교육을 받아서 코로나가 걸리지 않던 동기가 있기 때문에. 동기가 뭡니까? 니즈, 원하는 게 있기 때문에 교육을 받는다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보건교육의 목표는 뭘까요? 목표는 결국요, 행동이 변화하는 거예요. 우리가 코로나 예방교육을 만약에 받는다고 합니다. 결국은요, 코로나 안 걸리려고 하는 거죠. 행동이 변화하는 거, 그래서 실천하는 거, 그게 바로 교육의 목표예요. 면담과 토론은요, 왕래식 교육입니다. 면담, 2명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주거니 받거니, 그쵸? 토론도 2명 이상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서로 주고받아야 되니까 일방적이 아니라 왕래식 교육 방법이라는 거. 벽지, 오지 하면 딱 나와야 돼요. 취약시설 주민들에게 1차 보건의료를 위해 설치된 거 보건진료소죠. 보건진료소, 여러분 뭐 기억나세요? 1978년에 그 알마하타 회의라는 게 있었어요. 건강은 인간의 기본권이다. 기본적인 권한이다. 권리이다 그랬어요. 그런데 시골에 있는 사람들 의사가 없습니다. 어떻게 해야 돼요? 기본적인 권리를 박탈당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보건진료소에 보건진료 전담 공무원 파견하잖아요. 그게 누구예요? 간호사. 그리고 조산사. 조산사도 간호사예요. 그런데 이제 간호사 자격이 있는 사람이 공부해서 국가고시 따면 또 조산사가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결국은 간호사가 이 시골로 가는 게 보건진료소입니다. 의사는 없어도 간호사가 웬만한 거 할 수 있잖아요. 뭐 조산사, 아기 낳는 거 정도는 봐줄 수 있다는 거죠. 한방간호에 있어서 동양의학의 특징은 경험의학으로 신체와 정신의 조화와 균형을 강조했잖아요. 그렇죠? 조화와 균형을 강조했습니다. 또 대자연에서 파생된 소우주예요. 소자연에서 파생된 대우주예요. 자연은 커야 돼요. 대자연에서 파생된 소우주, 나만의 우주로 간직합니다. 대소를 기억하세요. 대소. 산업피로 충분한 영양과 휴식으로 예방할 수 있어요. 일할 때 너무 필요한 게 산업피로죠. 이 산업보건의 목적, 치료입니까? 근로자의 뭘까요? 건강관리예요. 건강관리. 산업보건을 하는 목적, 근로자의 건강관리를 위해서. 그래야 일 시켜 먹으니까. 이산화탄소는요, 실내 오염의 공기지표인가요? 대기 오염의 지표인가요? 여러분 창문 닫고 교실 안에서 수업하면은 군집도고죠? 실내 공기 오염의 지표입니다. 너무 중요해요. 실내 공기 오염의 지표가 이산화탄소 CO2입니다. 그래서 대기 오염의 지표가 뭐냐 물어봤을 때 이산화탄소 CO2가 나오면 무조건 틀려요. 직업병은요, 특정한 직업에 종사하는 사람이 생기는 것입니다. 우리가 일한다고 다 직업병에 걸리는 게 아니고요. 특정 직업, 해녀야, 뭐 페인트공이야, 그런 사람이 걸리는 거예요. 직업병은 특정 직업에 종사하는 환경적인 요인, 또 자세, 방법 등 근로 조건에 의해서 발생되는 특정한 질병이다. 직업병은요, 하루 이틀, 한 달 만에 생기는 게 아니라 오랜 시간에 걸쳐서 점진적으로 발생을 합니다. 아시겠죠? 뭐 자세, VDT 오잖아요. 그쵸? 환경적인 요인, 두두두두두 차감기 하면은 또 진동, 레이노 증후군이 온다. 그래서 오랜 시간에 걸쳐서 점진적으로 발생하니까 이게 직업병인지 뭐 그냥 내가 나이가 먹어서 그런 건지 구별이 어렵다는 거. 치료도 그렇게 쉽지 않죠? 직업병은 일반 질병과 구분하기가 어렵죠. 왜? 오랜 시간 동안 점진적으로 하니까 이게 이 직업을 해서 그런 건지 인정을 안 해주잖아요. 우리나라에서 대부분 사용되는 쓰레기 처리법은 매립법이다.
우리나라는 땅에 묻어버린다 그랬어요. 왜? 그냥 땅에다 묻어만 버리니까 간편하고 쉽다 이거예요. 소각법이 더 좋은데 왜 부피도 줄고 깔끔하지 않습니까? 소각 시설을 만드는데 돈이 들고 또 대기 오염에 문제가 있다. 매립법도 굉장히 국가고시에 자주 나옵니다. 왜? 우리나라에서 하는 것은 다 나와요. 우리나라에서 쓰레기 처리법은 매립법이고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은 식중독균은 포도상 규균이고 또 우리나라에서 쓰는 진료비 지불제도 뭐 있죠? 행위별 수가제와 포괄수가제 있어요. 그래서 이것들 우리나라에서 하는 게 항상 국가고시에 나온다는 거.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은 식중독균은요. 잠복기가 가장 짧은 포도상 구균입니다. 유통기한이 지난 케이크 먹었다. 포도상 구균이 생긴다. 여름철 집단 식중독균 포도상 구균이다. 모는 가장 치사율이 높고 통조림 하면은 통보 보톨리뉴스 보톨리뉴스균은 치사율이 높아요. 우리가 만약에 참치캔을 30년 만에 깠다고 생각해 보자고요. 괜찮은 줄 알고 먹었는데 얼마나 치명적이었어요. 혐기성균이잖아요. 혐기성균은 뭐예요? 산소를 싫어해요. 그래서 밀폐된 환경에서 엄청나게 번식하니까 이 치사율이 굉장히 높더라는 거. 통보 이 식중독 문제는요. 국가고시에 매번 나옵니다. 정말 트렌델렌버그 포지션만큼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 포도상 구균이 여태까지 가장 국가고시에 많이 나왔어요. 그리고 통보, 보툴리누스균이 아직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또 뭐 있어요? 살모넬라균 있죠. 돼지고기에서 나온다 하면은 살모넬라균이에요. 그래서 돼지고기를 삶아 먹으면은 살모넬라균이 없어집니다. 돼지고기 삶아 먹어 살모넬라균이고요. 닭고기에도 살모넬라균이 있습니다. 어패를 먹고 걸렸어. 그러면은 장염 비브리오균입니다. 햄버거 패트 먹고 걸렸어. 그럼 뭐예요? 장출혈성 대장균 감염증 0157이에요. 이것 중에 하나가 국가고시에서 계속 나온다는 거 아니에요. 그럼 우리나라 포도상 구균이다. 통조림 하면은 보톨리누스균이다. 어패류 하면은 장염 비브리오균이에요. 또 돼지고기는 삶아 먹어 살모넬라균이죠. 햄버거 장출혈성 대장균 감염증 0157이다. 이렇게 연결하셔야 됩니다. 생물 테러 감염병 하면은 딱 1급입니다. 치명률, 음압 격리가 필요해. 높은 수준의 격리가 필요해. 갑작스럽게 국내 유입됐어. 코로나잖아요. 유행이 예견됐어. 이런 긴급한 감염병은 1급 감염병이다. 전파 가능성 하면은 2급이죠. 격리가 필요해. 결핵, 홍역, A형 간염, E형 간염, 성홍열은 2급이다. 여러분 음압 격리가요 1급만 쓰는 건 아니에요. 2급에서도 음압 격리를 씁니다. 그래서 음압 격리 자체를 1급으로 포인트를 주시면 안 돼요. 2급에서 활동성 결핵이야 이런 경우는 음압 격리 쓰기도 하거든요. 요걸로 또 한번 정리를 해드릴게요. 일단 감염병은요. 질병관리청장이나 보건소장에게 신고를 합니다. 의원이나 병원에서 일하게 되면 그 원장이 신고를 해요. 1급은요. 즉시 신고합니다. 병원에 코로나 환자 왔어. 즉시 신고해요. 2급은요. 하루 걸립니다. 오늘 환자가 오후 5시에 왔어. 내일 5시까지는 신고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아시겠죠? 상급 감염병 역시 24시간 이내. 오늘 3시에 왔어. 내일 3시까지는 신고해줘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4급 감염병 성병 환자야. 그러면 바로 신고하는 게 아니라 한 7일 동안 표본 떠가지고 샘플 떠가지고 이게 어떤 병인지 질병명 조사해가지고 신고를 한다 이 얘기입니다. 일단 1급에서 중요한 거 뭐 있어요? 남리동의 메두사야, 보디마라, 페탄크, 신신 요게 바로 1급 감염병이 답니다. 남아메리카 출혈열, 리프트밸리열, 동물 신종플루, 에볼라, 메르스, 두창, 사스, 야토병, 보디마라, 보톨리늄 독소, 디프테리아, 마버그, 라사열, 페탄크, 패스트 탄저, 크리미안 콩고, 신종 감염병 증후군. 이게 지금 코로나입니다. 신종 인플루엔자, 신종플루죠. 이게 1급이다. 생물 테러 감염병이다. 높은 수준의 격리가 필요하고 즉시 신고해야 된다 하면은 보기에 신종 인플루엔자, 결핵, C형 간염, 매독 이렇게 섞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외우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남리동의 메두사야, 보디마라, 페탄크, 이게 1급이라는 거. 2급은요. 여러분 전파 가능성 하면은 2급입니다. 뭔가 전파될 것 같고 격리가 필요하다 하면은 2급이에요. 결핵과 홍역을 기억하시면 돼요. A형 간염 먹어서 걸리죠? 요거 3개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결핵, 홍역, 호흡기 감염 아니에요. 이거 전파 가능성 있죠? 격리해야겠죠?
열 중에서 성홍열만 2급입니다. 고양이 혓바닥, 딸기여, 성홍열 우리 배웠잖아요. 인후통이 심하다. 이것까지가 2급이고요. 3급은요. 계속 감시를 해야 된다. 이 멘트가 나와야 됩니다. 여러분 누군가 나를 계속 감시한다는 건 약간 CCTV가 나를 쳐다보고 있는 것 같은 느낌 아닙니까? 제가 굳이 왜 CCTV란 말을 넣었을까요? A, B, C 1, 2, 3. 그래서 CCTV는 3급이다. 이렇게 연결하시라고 연결한 거예요. 계속 감시, CCTV 3급이다. 이렇게요. 전파 가능성, 전이. 이 포인트를 기억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3급은요. A, B, C인데 A가 A형간염이 아니에요. 에이즈입니다. 에이즈. 그리고 B형간염, C형간염. 파상풍. 개새끼죠. 그리고 쥐새끼죠. 그리고 모기는 다 이렇게 동물의 왕국은 3급이라는 거예요. 또 개나 가축, 쥐새끼, 모기는 다 3급이라는 거. 모기 여러분 일본 내염 말라리아 모기인 거 알고 계시죠? 확열, 댕기열, 지카 바이러스 다 모기입니다. 모기 때문에 걸려요. 그래서 황지열 이렇게 외웠어요. 여기 황치열 사진 제가 또 조잡스럽게 넣어놨죠. 황열, 지카 바이러스, 댕기열, 황지열 물론 황치열이지만 황지열, 황지열은 3급이다. 모기 때문에 걸린다. 왜 제가 또 이렇게 분류했어요? 다음 중 모기 때문에 감염되는 질환은 이렇게 또 나옵니다. 나왔어요. 그래서 모기 때문에 걸리는 걸 또 이렇게 다 묶어놓은 거 아니겠어요? 일본 내염 말라리아, 황지열, 황열, 지카 바이러스, 댕기열은 모기 때문에 생긴다. 열은 열인데 성홍열은 2급이라는 거를 비교하셔야 됩니다. 열자 들어가는 거는 거의 다 3급인데 성홍열만 2급이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또 쥐새끼 관련도 암기하셔야 돼요. 신증후군 출혈열이 뭐예요, 여러분? 유행성 출혈열입니다. 왜 옛날에 무슨 공익 광고에 여러분 잔디밭에 앉지 마세요. 유행성 출혈열이 걸리기 때문이죠. 이런 거 있었잖아요. 유행성 출혈열이 신증후군 출혈열이다. 또 발친티푸스는 2입니다. 2. 또 발진열, 쥐벼룩, 찌찌가무시는 털 찐득이, 찐득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쥐랑도 관련이 있어요. 그래서 신발 찌찌, 제가 쥐새끼 신발까지 이렇게 오래다가 붙여주지 않습니까? 신발 찌찌가 쥐 때문이다. 신증후군 출혈열, 발진티푸스, 발진열, 찌찌가무시는 쥐새끼다. 이게 또 그렇게 또 나오면 또 어려우니까 신발 찌찌, 이건 쥐새끼, 황지열, 이거는 모기라는 거. 4급은요, 성병 기억하세요. 매독과 독감, 성병육, 병원에서 감염되는 것들이 다 4급이다. 그래서 여러분 중요한 건 1, 2, 3급이 정말 중요합니다. 수정란의 착상을 방해하는 피임법이 뭐냐? 자궁 내 장치법 IUD다. 자궁 내에 장치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수정은 어디서 되죠? 난관에 팽대부라는 데가 있어요. 제가 그림 못 그려가지고 난관이 이렇게 왼쪽 오른쪽이 있지 않습니까? 난관의 이 팽대부에서 수정이 돼요. 일단 수정이 되는데 이게 착상되는 데까지 7일이 걸려요. 그러면 7일 동안 자궁으로 이게 이동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착상을 방해하는 피임법이 있어요. 그러면은 수정은 됐지만 착상이 안 돼. 일주일 안에만 하면 돼. 그래서 자궁 내 장치법 IUD는요. 예를 들어서 성폭행을 당했어. 물론 사화피임약 먹으면 좋은데 그거는 하루 안에 먹어야 되잖아요. 2, 3일 지났어. 그러면 혹시라도 수정이 됐을 수 있지만 이 IUD를 하면은 착상이 안 될 거 아니야. 임신은 방지할 수가 있다. 응급 피임법으로도 사용이 가능하다. 이 얘기예요. 아시겠죠? 이 IUD는요. 루프라고 합니다. 엄마가 이제 아기 젖먹일 때 더 이상 아기 갖고 싶지 않아. 모유 수유 중에도 시술이 가능하다는 거. 터울 조절 가능한 피임법이다. 이거 집어넣었다가 나중에 또 빼고 아기 가지면 되니까 그 말이겠죠. 혈액 투베르클린 반응 검사가 음성일 때는 접종 대상자로서 뭐가 권장되냐? 음성이라고 했죠. 예방접종 맞아야 될 거 아니에요. 예방접종이 뭡니까? BCG예요. BCG 접종이 권장된다. 여러분, 음성이면요. 예방접종 맞습니다. 여러분이 코로나 지금 걸렸어. 예방접종 맞을 수 있어요? 이거 질문하신 분 계셨죠? 예방접종은요. 걸리기 전에 맞는 게 예방접종이지 걸리고 나면은 이 주사를 맞으면 큰일 납니다. 안 돼요. 음성일 때만 예방접종을 맞는 거예요. 양성이면요? 치료를 해야 되지 않겠어요. 양성이면은요? 엑스레이 검사를 하긴 하는데 직접 엑스레이 검사를 합니다. 그냥 엑스레이는요. 병원에서 10,000원도 안 줍니다. 그렇게 디테일하게 나오지는 않아요. 뭔가 양성이야. 그럼 좀 더 디테일하게 검사해야 될 거 아니에요. CT나 MRI 찍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것을 우리 교재에서 직접 엑스레이 검사라고 표현한다고 여러분 그냥 그렇게 기억하세요. 이건 그냥 제가 개발해낸 암기법입니다. 직접 엑스레이가 뭐고 간접 엑스레이가 뭐야? 비싼
진작에 찍는 게 직접 엑스레이다. 양성이니까 직접적으로 그 부위를 사진을 찍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지역사회 간호사업 계획 시 최우선으로 고려되어야 할 사항은요? 사실 뭐 최우선으로 고려되어야 될 게 뭐 한두 개요? 일단 관심이 있어야 된대요. 누가? 주민이. 주민이 관심이 있어야 된다. 동기가 있어야 된다. 니즈가 있어야 된다. 이거예요. 어떤 것을 하더라도 계획을 하던 뭐 그 사업을 하던 교육을 하던 그 사람이 대상자가 동기부여가 없고 관심이 없으면 소용이 없다. 제가 아무리 좋은 영상 만들어놔도 간호조무사 아니신 분들, 요양보호사 아니신 분들이 일반인들이 이 영상 볼 일 있습니까? 없죠. 관심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주민과 함께 해라. 뭐든지 주민의 관심과 동기가 필요하다. 이 얘기입니다. 아이의 예방접종은 목욕 전날에 하는 것이 좋다. 그리고 애가 건강한 날 오전에 하는 것이 좋다. 이것도 국가고시에 정말 자주 나옵니다. 이게 뭐 그렇게 자주 나올 문제인가? 맞습니다. 왜? 우리가 뭐 소아과나 산부인과에서 일하게 됐을 때 엄마들이 많이 물어보거든요. 전화로 물어봅니다. 선생님, 저희 아기가 이번에 예방접종 BCG 맞으러 가려고 하는데요. 저희 아기가요, 뭐 MMR 맞으러 가려고 하는데요. 뭐 주의사항 있나요? 네, 어머니, 목욕 전날 시켜야 되니까 내일 오실 거면 오늘 시키셔야겠네요. 아기 건강 상태는 괜찮으신가요? 네, 오전에 오시면 좋겠어요. 왜 오전에 와야 돼요? 주사 맞고 어떤 이상 증세가 있을 수도 있잖아요. 조금 예의를 지켜보기에는 오전이 좋겠죠. 오후에 병원 끝나실 때 오면은 저희가 아기 상태를 지켜볼 수가 없잖아요. 여러분 아시겠죠? 이런 의미입니다. 목욕은요, 전날 시키고 아기 건강 상태가 좋은 날, 아기 컨디션을 잘 아는 보호자가 데리고 오는 게 좋겠습니다. 오전에 접종시켜서 오후에는 예우를 보겠다. 이게 중요합니다. 건강행위에 뭐가 증가돼서 1차 예방이 대두되었냐? 건강행위의 중요성이 증가되었다. 건강행위의 중요성이 증가돼서 1차 예방이 대두되었다 했잖아요. 질병의 1차 예방, 2차 예방, 3차 예방. 요것도 항상 국가고시 계속 나오는 추세예요. 굉장히 중요하죠? 문제 낼 테니까 맞춰보세요. 예방접종 몇 차 예방일까요? 1차입니다. 건강검진은요? 2차예요. 재활치료 3차입니다. 이렇게 맞추실 수 있어야 돼요. 일단 병 걸리기 전 before입니다. before. 병이 걸리기 전에 예방하는 게 1차적인 예방이에요. 그리고 병이 걸렸어. ing 이미 걸렸지만 조기에 치료하고 검진하고 진찰하고 발견해서 원래 건강을 되찾자. 이게 2차적인 예방이에요. 아시겠죠? 건강검진 왠지 1차일 것 같지 않습니까? 하지만 2차적인 예방이란 거 요거를 하나 따로 기억하셔야 돼요. 당뇨 환자가 식이요법 했어. 이미 당뇨가 걸렸으니까 하는 거죠? 걸렸어. ing예요. 2차적인 예방이다. 흡연 학생 상담이야. 상담은 1차인 것 같은데 이미 담배 피잖아요. 이미 뭔가 이루어졌다 하면은 ing입니다. 1차적인 예방은요. 병 걸리기 전이라고 했잖아요. 제가 예산 건질건 보완계 이렇게 초성을 땄어요. 예방접종, 산전간호, 건강유지, 질병 예방, 또 건강 증진, 보건교육, 환경위생 개선, 개인 청결 유지, 예방접종하고 산전간호 기억하세요. 그리고 교육받는 것은 거의 다 1차다. 그런데 흡연학생 상담교육 이런 거는 2차라는 거. 건강검진 몇 차라고요? 검진은 2차. 왜? 아무리 조기 발견, 조기 검진을 해도 이미 병이 걸렸다는 거. 3차적인 예방은 병 걸리고 난 후에 예전처럼은 안 돼요. 치료 후 남는 장애 또는 기능을 회복해야 된다. 교통사고 났어. 예전처럼 돌아옵니까? 아무리 물리치료하고 재활치료해도 예전같이는 안 되지만 내 삶에 적응하고 사회를 복귀를 해야 되고 돈도 벌어야 되고 그래서 물리치료하고 재활하는 게 3차적인 예방이라는 거예요. 부적응 학생을 재적응시키고요. 합병증을 최소화시키고 기능부전도 최소화시키는 것이 바로 3차적인 예방이라는 거. 여기서 여러분 1차 의료 2차 의료, 3차 의료랑 비교를 하셔야 됩니다. 1차, 2차, 3차만 나오면 다 똑같은 줄 알아? 아니에요. 질병 예방에는 1차, 2차, 3차로 예방한다. 말이 예방이지 1차만 예방이지 거의 2, 3차는 병 걸리고 난 다음에 조치 아니겠어요? 1차 의료는 뭐예요? 접근하기 쉬운 의원, 동네 병원이잖아요. 우리 동네 병원이 다 의원 아닙니까? 이비인후과, 정형외과, 치과 다 의원이에요. 의원 또는 보건소,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뭐 조산원 이런 것이 1차 의료고요. 그 다음에는 2차는 병원급입니다. 병원급은요. 아무래도 수술도 하잖아요. 뭐 척추 수술 이런 것도 하고 입원도 가능하잖아요. 3차는요. 종합병원,
대학병원 뭐 이런 것들 의료세가 있어야지 가잖아요. 그래서 가깝게 좀 집에서 접근할 수 있는데 1차 의료를 이용해라. 왜? 너도 나도 다 3차를 가면 정말 3차 대학병원에서 종합병원에서만 치료해야 되는 사람들이 못 받으니까 간단한 감기, 간단한 고혈압약, 간단한 당뇨약은 동네 병원에서 받아라. 그리고 수술해야 되는 사람은 2차 의료 병원 가라. 더 심각하게 뭐 암 환자 이런 사람들은 3차 가라. 이렇게 나눈 것입니다. 아시겠죠? 1차 의료, 2차 의료, 3차 의료는 의료기관에 대해서 나눈 거고요. 질병의 1차 예방, 2차 예방, 3차 예방은 건강행위의 중요성이 증가됐기 때문에 나온 방법들입니다. 건강이 중요하니까 1차적으로는 병 걸리지 말아라. 2차적으로는 병 걸렸으면 빨리 고쳐라. 3차적으로는 이미 어쩔 수 없다고 한다면은 사회 적응하고 재활하고 물리치료라 이겁니다. 아시겠죠, 여러분? 홍역을 심하게 앓고 난 후 얻은 명령은 뭐죠, 여러분? 홍자능이죠? 자연 능동 면역이다. 그럼 예를 들어서 홍역을 심하게 앓고 난 후 얻은 명령은 홍자능, 자연 능동 면역인데요. 병원 가서 홍역 주사를 맞고 생기는 면역은 뭐예요, 여러분? 그거는 예인능이잖아요. 예방접종 맞고 생기는 거는 인공능동이니까 홍역이더라도 이거는 인능이 되는 거예요. 주사 맞고 생기면. 아시겠죠? 태반이나 모체, 모이로부터 얻은 면역은요. 모자수 기억나시죠? 자연 수동 면역이다. 이거 제가 시험 본 2020년 상반기 6월에 나왔습니다. 왜 6월이냐면요. 원래 3월에 시험 봐야 되는데 코로나 때문에 6월로 딜레이 됐거든요. 그 바람에 제가 유튜브 기간조를 만든 거 아니겠어요? 또 이거 한번 정리해 드릴게요. 예방접종 맞고 생긴 능동, 예인능, 인공능동이죠. 또 백신, 톡소이드 맞았어, 백톡인능, 인공능동이에요. 뭔가 주사 맞았어, 인능입니다. 모체로부터 자연적으로 받았어, 태반으로부터 받았어, 모자수, 자연수동이에요. 홍역 앓고 난 후 생긴 거 자연능동, 홍자능이죠. 그럼 코로나 예방접종 맞고 생긴 면역은 뭐예요? 코인능이죠. 코인능 아시겠죠? 주사 맞았어. 인능이에요. 코인능. 여러분 요거에서도 국가고시 꼭 한 문제 나옵니다. 전전국신가 코인능이 나왔어요. 인공능동이요. 그냥 3초 안에 맞추실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혈액관리법상 혈액제제. 혈액제제는요. 전구장판이다. 전혈, 구, 농축적혈 구. 혈자가 왜 들어가 있을까요? 농축적혈 구. 장, 신선동결혈창. 판, 농축혈소판입니다. 이것도 뭐 백혈구다, 뭐 혈색소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백혈구 아니에요. 혈색소 아니에요. 백혈구 아니다. 색소는 아니다. 이거 기억하세요.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혈액 관련 의약품이다. 종합병원의 병상수는 100개 이상입니다. 상급 종합병원은요? 500개 이상이에요. 종합병원은 100개 이상, 그냥 병원은요? 30개 이상이죠? 그럼 29개는요? 의원이에요. 아시죠? 보세요. 29개까지는 의원이고요. 30개 이상은 병원입니다. 종합병원은요. 100개 이상인데요. 300병상 이하라면은 진료 과목이 7개만 있어도 되고 300병상이 넘으면 9개의 진료 과목이 있어야 돼요. 상급 종합병원은요. 5상급이에요. 병상이 500병상 이상이고요. 20개 이상의 진료 과목이 있어야 된다는 거. 결핵 환자가 제3자에게 전염시킬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어 입원을 명령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예요, 여러분?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입니다. 시도지사 또는 시장, 군수, 구청장. 결핵 환자가요. 제3자에게 전염시킬 우려가 있다고 생각해서 입원하세요 명령하는 사람이요. 시도지사나 시장, 군수, 구청장입니다. 제가 여기 서울시 성북구에 살거든요. 성북구청장 또는 서울시장 오세훈 씨가 귀간조님 결핵 전염시킬 우려가 있네요. 입원하세요. 보건소장이 하면은 전 입원 안 할 거예요. 근데 서울시장 또 구청장이 하면은 해야겠죠. 이렇게 암기하자고요. 아시겠죠, 여러분? 이거 한번 또 짚고 넘어갈게요. 정말 하나하나 짚자면은 정말 너무 많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공부를 하지 않으면 단순하게 그 문제답만 봐서는 좋은 점수를 얻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점수가 안 오르는 거예요. 이렇게 공부를 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모의고사 이 1회에서 중요한 것들이 너무 많아서 어쩔 수 없이 다 집어넣습니다. 결핵 환자 누구에게 신고해야 되느냐? 원래 관할 보건소장 또는 누구한테 있죠? 청장한테도 합니다. 또는이에요. 이 사람한테 하든지 이 사람한테 하면 되겠습니다. 결핵 전염 우려가 있다. 입원 명령 누가 합니까?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해요. 또 결핵 환자 격리 명령 똑같이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하고요.
이 결핵 환자 가족 뭐 먹고 살아요? 이거 입원 명령 한 사람이 해줘야겠죠? 똑같이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입니다. 내가 만약에 백화점에서 일을 하고 있어. 막 많은 사람들을 대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전염성 결핵에 걸렸어. 이 일 하지 못하게 누군가가 제안해줘야 되는 거. 이게 누구예요? 여기서는 시도지사가 빠집니다, 여러분. 이렇게 디테일하게는 국가고시 나오진 않아요. 그랬을 때 답은 시장군수구청장이에요. 시도지사가 빠진다는 거.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다. 특별자치시장, 도지사면 시도지사 아니야? 아니래요. 특별자치시는요, 우리나라에 세종시 있죠? 특별자치시는 세종시고요. 특별자치도는 제주도예요. 제주도, 그리고 세종시. 만 요 사람들이 하고 나머지는 시장 군수구청장이 해라 이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세종시장이나 제주도지사가 하던지 시장 군수구청장이 해라 이거예요. 전염성 결핵 환자 일하려면은 시장 군수구청장이 답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결핵은 신고를 먼저 하고 격리를 하래요. 이거 은하출판사에서 제가 확인한 사항입니다. 결핵은요 신고를 하고 격리하래요. 결핵 신고. 신고가 먼저이다. 결혼 신고도 아니고 결핵 신고. 결핵은 신고를 먼저 하고 격리를 하라고 합니다. 이 부분까지 국시에서 디테일하게 나오지는 않을 거예요. 이거는 뭐 출판사에서나 확인 가능한 학원 선생님들은 거의 모르는 부분이시더라고요. 전염성 결핵 환자 업무 종사 정지 금지 위반했다. 전염성 결핵 환자인데 이랬다. 그러면은 11입니다.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 이게 제가 국가고시 2020년 상반기에 나왔을 때는 그때는 500이었어요. 지금은 1,000만 원으로 늘었어요. 근데 답을 아직도 옛날 답으로 알고 있어서 500만 원이냐 묻는 분 너무 많습니다. 1,000만 원이에요. 여러분, 잠복 결핵 감염자와 결핵 의사 환자 아직도 구분 못하시죠? 양성이다, 음성이다 이런 말이 나오면은요, 플러스 마이너스가 나오면 그냥 잠복이다 이렇게 기억하시라니까요. 그리고 의사 환자 마치 결핵처럼 보인다. 의사가 닥터가 아니고요. 그렇게 실제랑 비슷해 보인다 이겁니다. just like 결핵이야. 결핵처럼 보여. 이게 바로 결핵 의사 환자예요. 균 검사는 확인이 안 됐는데 결핵같이 보인다. 결핵에는 해당이 되는데 막상 균은 확인은 안 돼서 결핵같이 보이는 게 의사 환자라는 거예요. 그리고 잠복 결핵 감염자 뭐가 플러스고 뭐가 마이너스일까요? 투베르쿨린 반응 검사. 이게 결핵 감염 검사 아닙니까? 결핵이 감염됐어. PPT 테스트 하잖아요. 이거에는 양성 나왔어. 그러면 결핵균 검사, 객담 검사, 우리 가래 검사하잖아요. 이거는 또 음성이래요. 이게 바로 잠복 결핵 감염자래요. 결핵은 맞는데 뭐 균은 안 나왔어. 결핵이 잠복되어 있다 이 얘기인가 봅니다. 임종을 앞둔 호스피스 간호의 목적은요? 치료해서 병원 퇴원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그냥 어차피 죽지만 남은 생을 편안하게 하는 것입니다. 환자에게 편안감을 주고 환자의 가족을 지지하기 위함이다. 이게 이제 2020년 상반기 하반기 다 나왔어요. 좌심실이 수축할 때 혈압이 대동맥 혈관벽을 지나면서 생기는 압력이 뭔 압력일까요? 여러분, 혈압 재면요 120에 80이 정상입니다. 이 앞에 있는 게 바로 수축기 혈압이에요. 수축할 때 생기는 게 수축기 혈압이고요. 이완할 때 생기는 게 이완기 혈압입니다. 그래서 내 몸에서 피가 쭉 나갈 때가 이 수축기 혈압 120이고요. 또 내 몸으로 그 피가 들어올 때 80입니다. 좌좌동정, 우우동정 배웠잖아요. 좌심방, 좌심실에서 쭉 나갈 때가 수축기, 우심방, 우심실로 들어올 때가 이완기. 우심방이 이완했을 때 이완기이다. 좌심방, 좌심실 사이에 있는 판막이 뭐죠? 좌심방, 좌심실. 좌측은 왼쪽이죠. 2,000판입니다. 2,000판. 우심방, 우심실. 오른쪽이죠. 오른쪽. 세 글자죠. 3,000판입니다. 아시겠죠? 좌심방, 좌심실은 왼쪽 2,000판. 우심방, 우심실 요 사이에 있는 판막은 오른쪽 3,000판. 왼쪽, 오른쪽. 이 숫자를 기억하세요. 격리 중인 활동성 결핵 환자. 활동성 결핵 환자 간호시 개인 보호구는 마스크, N95 또는 헤파 마스크, 장갑, 마장가가 필요하다. 활동성 결핵 환자 음압격리였어요. 음압격리. 그래서 음압격리가 이게 2급이잖아요. 2급도 음압격리를 하더라. 1급만 음압격리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요추천자 할 때의 자세는요. 새우등 자세. 새우. 시행호의 자세는 앙하위. 요추천자 할 때는 허리 구부려요. 그래서 3, 4번 요추에서 물 뽑죠. 그리고 다 끝나면 똑바로 누워있어야 이 액이 빠지지 않습니다. 요즘에 의학 드라마만 봐도요. 이렇게 천자 물 뺐어. 그러면 똑바로 누워 계셔야 돼요. 이런 거 진짜 나오더라고요. 흉강천자.
밥상 같은데 이렇게 엎드리잖아요. 기억나시죠? 그리고 여기 엎드려가지고 겨드랑이 여기서 뽑습니다. 그리고 복수천자. 좌위 반자입니다. 배에서 뽑으니까요. 이 자세 아시죠? 침상 목욕물 온도가 중요합니다. 보기에 나와요. 침상 목욕은요. 침상 8, 9. 8, 9는 몇에서 몇을 더하면 8, 9가 될까요? 저는 이렇게 외웠어요. 이걸 뭐 40 몇도 어떻게 외워요? 8, 9. 40 몇에서 40 몇을 더하면 일단 80이야. 9는 3 더하기 6이 9 아니겠어요? 저는 이렇게 암겠습니다. 그래서 43에서 46도가 침상 목욕물의 온도이다. 순서는요. 사지 말단부터 몸의 중심 방향으로 닦습니다. 끝에서 중심으로 닦아야 혈액순환이 잘 되니까요. 목욕물 온도 두 온도를 더해 볼게요. 침상 8, 9. 8, 9는 40 몇 도에서 40 몇 도를 더한 게 8, 9겠지. 9는 3 더하기 6이다. 회음부 8, 9. 여기도 마찬가지로 43, 46 똑같아요. 통 8, 6. 통목욕은 86도이다. 그러면 40 몇에서 40 몇을 더해. 6이야? 2 플러스 4가 6이네. 42에서 44도다. 이렇게 기억했습니다. 좌욕 83. 40에서 43도. 더하니까 83이잖아요. 영하 82. 82는 40에서 42도이다. 미온수 스포츠 63. 낮네. 30에서 33도이다. 이렇게 암겠습니다. 미온수 스포츠는 왜 낮아요? 이거는 열을 내리는 거예요. 그래서 낮습니다. 목욕 시간. 영좌침은 5에서 10분. 영좌침. 영하 목욕, 좌욕, 침상 목욕은요 5에서 10분으로 짧게 합니다. 침상에 누워있는 남자 목욕 오래 하면 감기 걸려요. 그 좌욕도 여러분 한 10분 하면은 지겹지 않아요? 영하 목욕, 애기도 감기 걸리니까 5에서 10분만 한다. 10분만 한다 기억하세요. 등 마사지 1520, 15에서 20분만 합니다. 등 마사지는 오래 하지 않습니까? 이거 남을 이만큼 마사지 해주기 힘들어요. 통이공, 통목욕은요 20분만 한다. 요양보호사 자격증 따신 분은 헷갈리시면 안 돼요. 요양보호사에서는요 전체 목욕 시간이 20에서 30분이다. 하지만 통 안에 들어가 있는 시간은 5분이다. 여기서는 대상자들이 늙고 아프죠? 그래서 5분이고요. 간호조무사에서 일반 환자들 통목욕은 20분이에요. 통이공 아시겠죠? 성인 환자의 침상 목욕 방법으로 옳은 것은 발톱은 일자로 잘라라. 눈은 안에서 바깥쪽으로 닦는다. 눈곱이 없는 깨끗한 눈부터 닦는다. 목욕물의 온도는 침상 8, 9. 43에서 46도이다. 팔은 손끝에서 겨드랑이 방향으로 닦아준다. 순서는요. 얼팔가예요. 얼팔가. 얼굴, 팔, 가슴, 그리고 다리, 회음부이다. 말초에서 중심부로. 그래야 혈액순환이 잘 되겠죠. 사람이 이렇게 있습니다. 이렇게 닦아준다는 거예요. 이렇게. 침상 목욕은요. 간호조무사의 먼 쪽 신체부터 닦는다. 안에서 밖으로 닦는다. 뭐를? 환자의 눈은 감염 방지를 위해서 항상 안에서 밖으로 닦고 이 환자 몸을 닦을 때 간호조무사의 먼 쪽 신체부터 닦는다. 물론 대상자의 끝부터 닦는다. 이 정도만 알면 되겠습니다. 발톱은 일자로, 손톱은 둥글게 깎아도 괜찮다. 이 정도요. 욕창 발생 환자 간호는 피부를 촉촉하게 할까요? 보습을 할까요? 아닙니다. 건조하게 하고 청결하게 유지합니다. 욕창은 습해서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건조하게, 드라이하게 해라. 이게 중요합니다. 드라이. 아시겠죠, 여러분? 조금 특이해서 집어넣어 봤어요. 요거 2개만 제가 넣을게요. 내과적 무균술, 외과적 무균술 중요해서 하는데요. 우리가 그냥 일반적으로 손 씻는 거 이렇게 그냥 손 아래에 있죠? 팔꿈치가 더 위에 있죠? 이게 내과적인 무균술이에요. 우리 의학 드라마에서 이렇게 손 씻죠? 손이 위에 있죠? 팔꿈치가 아래에 있죠? 이게 바로 외과적인 손 씻기입니다. 멸균을 한다 이 말이에요. 외과적이라는 말은 멸균을 한다. 손을 팔꿈치 위로 한다. 손을 팔꿈치 위로 했죠? 말 장난에 속지 마세요. 팔꿈치가 손보다 위에 있다. 내과적이야. 손꿈치가 위에 있어. 외과적이죠? 팔꿈치가 아래에 있어. 외과적이죠? 아셔야 돼요. 손가락 끝에서 팔꿈치 방향으로 씻는다. 이렇게 씻는 거잖아요. 이거는 뭐예요? 손을 위로 들고 있으니까 외과적이다. 이렇게 아셔야 됩니다. 신체 역학의 원리. 몸을 잘 써라. 힘 조금만 들이고 다치지 말아라. 이거예요. 허리를 펼까요? 무릎을 펼까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미스코리아 귀간조입니다. 허리는 꼿꼿이 펴고요. 무릎을 구부리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동하려는 방향으로 마주봐야지 멀리서 반대쪽으로 깔짝깔짝하면 삐입니다. 그쪽으로 몸통과 사지를 돌린다. 힘의 방향으로 마주한다. 반대가 아니에요. 마주한다. 힘을 어디서 써야 돼요? 가슴과 허리 요 사이에서 써야 됩니다. 허리랑 가슴, 몸통 가까이에서 힘을 써야지 덜 다친다. 지지면은 넓히고 무게중심은 낮춘다. 지지면이 뭡니까? 다리를요 왼쪽 오른쪽으로 벌리던지 앞뒤로 벌려야 이 지지면이 넓혀지고 몸을 낮추라는 얘기예요. 아시겠죠? 양다리를 벌리고 무게중심을 낮춘다. 다 요 소리입니다.
아시겠죠? 이 정도가 되겠습니다. 여러분 고생 많이 하셨어요. 여러분 모두 합격. 가자. 안녕. 좋아요 눌러주세요.